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745포인트에 오늘 갭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도 1746포인트 시초가 비슷합니다. 사실 더 많이 올랐었는데 살짝 상승폭을 반납했다 다시 올라온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512포인트 출발했었는데요. 약간 내려와서 51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사주고 있는데요. 1,500억 이상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약 한 1,00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수 상승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746포인트인데요.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금융섹터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연고점을 계속해서 장중이지만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라 지금 증권업종이 뛰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거의 10%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내다보고 있고 7%, 5%씩 뛰는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금융섹터에서는요. 삼성화재 보험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1.7% 오늘 오르고 있으며 KB금융 쪽도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쪽도 다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여요. 어제 많이 올랐었던 기업은행 어제 오늘 합치면 벌써 상승폭이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 쪽도 제가 분위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좀 약한 쪽은 보면 통신 이렇게 잡혀지고 있지만요. 지금 IT나 자동차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비스도 좀 빠지고 있고 이렇게 장이 좋은 거에 반해서 현대차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전기, 전자 쪽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만 강보합이고요. 지금 SDI도 약간의 보합 정도 그리고 LG전자도 보합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을 뿐 딱히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인과 한일이요. 지금 IT와 자동차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정확하게 1,110원을 개장을 한 다음에 1,110원을 깨고 내려가서 연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오늘 좀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테마 쪽에서도 하나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요. 오늘 전기차 쪽의 테마가 다 좋지 못합니다. CMS, AD모터스 두 자릿수 이상이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도로주행 전기차 된다 했었는데 이것이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진수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 전화로나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고 지수는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섹터별로 조금 온도차가 확연하네요, 오늘. 그러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에서 오는 매물 부담을 갖다가 기간 내지 가격 조정도 큰 진동 없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디스 신용 등급 상향이라는 호재와 어제 인텔 JP 모건의 호실적이 어우러져 가지고 상승 랠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전일 버냉키 의장의 경제위원회 연설 내용을 볼 때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아 현재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보다는 대략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제장의 특징은 전 업종에 걸친 업종 대표주들로 그렇게 확산되는 순환매와 원화 강세와 동조를 이루는 금융주가 실적 호전으로 인한 기대감이 어우러져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어제는 원화가 강세라 할지라도 IT주가 좀 강하게 올라와줬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좀 IT는 좀 조용한 그런 모습 속에 은행주만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IT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에 닿으면서부터 수급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물량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그동안에 은행주 같은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중소형 건설사 불안감이라든가 개인들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기업 공개라든가 증자 이슈 등이 남아가지고, 주도주로 이렇게 자리 잡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었었는데, 의외로 실적 호전이라든가 경기 회복,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용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매매 전략이 아닌가 메이저들의 특히 외인들의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금융섹터, 은행섹터가 소위 말하는 주도주의 어떤 준하는 정도의 강세를 트렌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조적으로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렵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뭐 어떤 그 건설자라든가 그 가계부처가 지금 현재 그 잔존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간다고 치더라도 그 향후에 2, 4분기에 그 IT라든가 그 자동차를 능가할 만한 주도주로 그 나서기는 힘들고요. 막 그간의 어떤 그 소외됐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키 맞추기 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를 좀 급하게 세게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이죠.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 역시나 금융주도 간간히 담아주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각각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한번 살펴보죠. 예,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주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사드렸고요. 네. 막 그 다음에 그 보험주인 그 대한생명, 현대모비스, KB금융, 한국전력 순으로 사드렸고요. 막 기관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삼성화재, 그 다음에 KB금융, 우리금융 순으로 이렇게 사드렸네요. 네. 또 현재 그 지금 그 외인들의 매수 동향을 보면은 어제 그 사드렸던 그 상위 5개 종목 외국인 기관 그 종목 통틀어 10개 종목을 갖다가 외인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다시피 강한 매수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개인들은 좀 펼쳐야 될지 좀 아리송합니다. 가는 거는 은행주나 금융섹터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주도주의 어떤 IT 자동차만큼은 못 따라갈 것이고 키 맞추기 정도로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IT 자동차는 또 이렇게 무섭게 내려오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좀 시기적으로 전략을 요리조리 잘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IT와 자동차를 갖다가 최소한도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은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금융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워낙 급격하게 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의리금융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죠. 가능합니까? 예, 그럼요. 예. 현재 지금 그 3월 달에 그 13,000원에서부터 한 달 반 사이에 그 18,000원까지 급격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지지난주인가 그 앵커님께서 금융 쪽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만약에 그 공략 포인트로 매수 포인트로 드렸으면은 상당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뭐 역시 이런 과이격권에서는 우리가 출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스럽죠. 그렇다 보면은 역시 이번 랠리에서도 우리 개인들은 수혜될 수밖에 없고 금융 섹터에서 네. 천상 본다고 치더라도 그 눌린 구간, 그 정고 라인인 그 17,000원 부분에 눌린 구간에 있어서 접근을 하되 이 역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다 편입할 수는 없고 예. 그나마 그것도 분할적으로 접근하셔야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갖다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은행주 이미 지금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격 조정이 좀 있을 텐데 전고점 정도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 정도 눌림목에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지금 잡을 도리가 없겠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은행주, 금융지주 회사 이런 것도 IT 자동차처럼 무슨 부품주 이렇게 작은 종목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 하나 보자 하는 거 있으면 종목 하나라도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도 추천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예. 지금 또 너무나 다 잘 아시죠? 네. 최근 해외 원전 수주와 더불어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금 현실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어떤 그때 기대 심리를 갖고 있고요. 네. 차트적으로 놓고 볼 때. 네. 예, 지금 차트가 좀 올라갔습니까? 네. 예. 여기에 보면은 121평의 장기 2평이 있는데. 네. 그 구간에서 지금 여러나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저점 확인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보이시고요. 이 구간에서 21선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네. 추세적으로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현재 구간인 36,000원 라인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역시 그 중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국전력 지금 차트 보니까 거의 바닥은 다 다진 것 같다라는 말씀 속에 36,000원대에 사서 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중기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진수 주식 차트 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1743. 다시 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사주고 있고 코스닥은 510선에서 이제 더 이상 밀려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지금 역력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계속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뭐 태양 전지 사업을 조금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만 좀 오르고 있을 뿐 그 외 여타 IT 종목들이 뭐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 섹터에 비해서는 말이죠. 네,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가 아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임 기자를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특징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의 연합과기가 감사견 적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과기는 지난 14일 2009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인 신영중화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감사견이 적정으로 나왔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과기 리스크가 불거지며 동반 주가 하락을 보였던 차이나킹, 차이나그레이트, 중국엔진 집단 등 중국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른 신용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이 국내 은행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레드캡투어 등 여행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날 여행업종에 대해 출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비중 확대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연합 과기 때문에 지금 중국주가 다시금 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 여행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 은행주가 또한 특징주로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은행주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무디스 어제 우리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과연 이 무디스발 훈풍이 우리 증시를 언제까지 끌고 가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메리츠증권은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매수세 및 실적 기대 모멘텀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에서 이 같은 호재가 예상외로 커다란 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A1 평가를 받은 국가 중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나라들의 평균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3.3배인 반면 국내 증시는 9.8배에 불과해 한국 시장의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최우선 수혜주는 자금 조달에 있어 유리한 금리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될 경우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토로스 투자증권은 액면 분할 기업을 미리 사둘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액면가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주식수를 늘려 유동성을 증대시키게 돼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액면 분할 예정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고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일기획, 현대 HNS, KPX 케미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신용등급 상당 훈풍에 우리 지수 상단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액면 분할이 예정된 기업에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의 계좌를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4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2,000억 가까이 지금 사주는 모습인데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좀 잠깐 시장 베이시스를 보니까요. 1 정도 이상의 계속해서 콘텐고를 그 근처에서 유지를 해줬었는데 오늘 아침 0.5 정도로 살짝 내려온 가운데 프로그램은 차익도 비차익도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다 지금 매물이 출회가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패널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이제 다시금 개장한 이후에도 그 종목 매수가 유효한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TLI였습니다. 요즘에 3D TV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LED의 어떤 최대 수혜업체다라는 분석을 하셨었는데요. 가격적인 면도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24,000원,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은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 22,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TLI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24,750원 가리켜 주고 있는데 매수가 24,000원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IT 종목 중에 그렇게 값이 이제 비싸지 않은 종목 중에서 뭘 좀 사볼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제 기억에도 패널 분들이 TLI를 몇 차례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재민 대리께서 TLI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서 28,000원 정도까지 내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로 보는 투자 해맥 시간에 오늘 이창욱 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었는데요. 동국 SNC와 HTDCS 얘기를 하셨습니다. 풍력 관련, 특별히 해상 풍력 관련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이것보다도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을 바탕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은행주 쪽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보험주도 유망하겠지만 그 삼성생명 상장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는 일단은 제외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망하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일단 우리금융, 기업은행 지금 날아가고 있지만 아침에 부르셨던 매수가를 다시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은 일단은 오뱅 이슈, 블록 매도로 인해서 해소가 된 상황인데 매수가를 17,000원 정도를 보셨는데요. 예, 지금 18,400원이나 또 훌쩍 뛰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보셨는데 일단 이 목표가는 우리금융 들고 계신 분한테는 도움이 좀 되겠죠. 손절은 15,500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손절은 조금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은행도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은 매수가가 15,400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자, 기업은행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타 시중은행 대비해서 뚜렷한 이익 성장세가 가장 좀 매력적인 매력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16,1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매수가로 얘기하셨던 가격 대비해서 약간 오늘 아침에 1,000원 정도 가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들고 계시다면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우리금융, 기업은행 모두 다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너무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잡기는 잡고 싶은데 매수가를 혹시나 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다시금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욱 과장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됐군요.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쭤봤었잖아요. 오늘도 네. 또 이틀째 상승을 할 것인가. 네, 상승을 예견을 하셨었는데 매수가와는 조금 둘 다 가격 차가 벌어져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매수가를 조금 조절할 의사가 있으신지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주도주는 금융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일단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인 좀 시점에서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순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 시간 안에서의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순환면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매수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점에서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트레이딩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침 시작 때 살짝 떠가지고 지금 양봉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마인드는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 분명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외국인 매수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안에서는 은행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에 대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체로 계속 얘네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안에서 순환매가 있을 때 조정을 받으면 그때 편안하게 매수하는 플레이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우리금융은 17,000원 정도, 기업은행은 15,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단기적인 흐름인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게 가격을 주면 좋은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없어 보여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금융 같은 경우 그 가격 지금 이 정도 갭 떠가지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면은 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편안하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지금 막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그건 아니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 잘 들었습니다. 이창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시사빈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기배 대표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기배 대표님의 계좌에 있는 대우증권이 오늘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계좌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업종 순환매를 좀 이해하신다면은 오늘 정도에서 이제 금융업종이 굉장히 강한데 금융업종 중에서도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 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한 6%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일주일 이상 좀 걸려오는데 이런 대우증권이나 SK증권이 새로 편입된 상태고 자동차 관련주 환율 문제도 있고 상승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역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아직 매수가 부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업종은 아니지만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미래세 스펙이나 이 스펙 관련주들을 전일 한 5%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2,600원, 2,610원이나 그 이하의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 편입이 된 상태고 해서 지금 정권주들을 그동안 참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편입 못한 분들은 앞으로도 이제는 조금씩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우리 매수가를 저희들이 이제 실전 매매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에 얼마 정도에 샀구나, 저 시점이 괜찮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참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별주의 흐름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역시 지수 관련주에서 지금 시장이 오르게 되면 꼭 보시게 되면은 소외되는 분들이 엉뚱한 종목, 시장과 지수가 올라도 그게 반등을 못하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나 또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들을 너무 고점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지수가 좋다고 해서 자신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되기 쉬운 지수주 장세고 업종 순환매 장세다 하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하락도 얘기를 하셨는데 모비스가 거의 매수가 정도에 와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수익이 크게 나진 않은 상황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주를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자동차 관련주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 주도주는 네. 시장이 한번 업종 순환이 돌게 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좀 좋은 상승세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주나 전기 관련주, 전기전자 관련주들을 대응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못 참고 손절하게 되면 그 종목이 다음 날이나 그 주에 오르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그렇죠. 구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늘 당장 사서 오늘 큰 수익을 내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좀 긴 세월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좀 있는 분들은 좀 더 충분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또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할 매수 그리고 업종 포트폴리오 시장이 높은 종목이 있으면 또 빠진 종목도 일부는 편입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은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매수 기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종목들이란 언젠가 시장이 한번 흔들고 조정을 주게 되고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서 기다리면은 지금 그동안 정말 정권업종이나 은행주는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정권업종 이런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지금 시세를 좀 잘 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런 시장 주도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낙폭이 거대한 상태,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보고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런 계좌들은 우리 매일같이 시장을 대응하고 또 시세 흐름을 분석하고 해서 굉장히 좀 빠른 타임을 잡고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의 어떤 차트 흐름 그리고 경제 동향이라든가 한 발 빠른 그런 대응이 안 되시고 단지 소문, 말, TV, 신문, 지상 보도만 보고 여러분이 사게 되면은 항상 그 매수 시점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성규배 대표님. 근데 지금 뭐 조선주, 해운주도 간간히 그래도 뭐 순환매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불쌍한 섹터들도 있잖아요. 철강금속, 특별히 대장주인 포스코라든가 건설주는 뭐 소외가 아니라 이건 뭐 손절도 못할 그런 분위기인데 그쪽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분명 이 시간에도 울고 계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철강급종들은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많이 올랐던 업종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던 업종이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요 아연 풍산, 이제 포스코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 현대제철이나 이런 철강 업종들도 경기가 풀리고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역시 모든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소요되는 것이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주들도 괜찮은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철강 업종이 쉬어가는 것은 그동안 상승폭이 다른 업종들이 좀 쉬어올 때 전기전자 같이 같이 상승을 못했지만 미리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휴식을 쉬고 있는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좋은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는 한 종목 정도 이제 무거운 포스코보다는 차라리 고려 아연이나 풍산 같은 가벼운 이쪽 비철금속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오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급락하고 있는 전기차를 만약 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 성규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좀 궁금해서요.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종목이 현재 테마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탔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한가가 있는 종목인 CMS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지금 큰 흐름을 먼저 보시고 매매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단지 소모도로 인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빠져나올 시점을 항상 잡고 있다 하시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CM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지금 오늘 전기차의 급락 흐름은 서울시에서 당분간 도심 주행을 조금 보류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CMS 같은 경우에는 600원대에서 2,100원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급등을 타고 올라온 상태에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 최저점 매수를 해서 1,400원대에 매수해서 2,000원 팔 수 있다, 이런 분은 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점권 부근 1,900원이나 1,800원대에 매수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이든 자기가 손절가를 정해야 되는 업종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업종은 굉장히 큰 투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한 번은 어차피 아직까지 결실을 맺은 어떤 테마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응 갖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현재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항상 보실 때 과연 이 종목의 매물이 크게 나나 안 나나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차트에서 파란색의 거래량이 큰가 또는 빨간색의 거래량이 큰가 하신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3일 전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 이런 구간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저 시점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하시면은 쉽게 매수가 안 되고 매수를 했더라도 트레이딩으로 윗꼬리가 달리거나 하는 시점에 일부 이익 실현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일부 이익 실현한 이후에 매수가 있을지 바로 정리하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고 소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홀딩하게 된다면은 오늘 같이 마이너스 13%권 되면은 한 이틀 빠진 거 3일 만에 한 25%에서 30% 빠지는데 그렇죠. 이게 되면 큰 고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뭐 대마성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대부분 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절매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테마의 종목을 매매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빵꾸 뒀다가 또 하루아침에 울 수도 있는 그런 테마 종목들, 손절에 대한 준비가 명확하게 되신 분들만 좀 뛰어들어라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성기배 대표님께서 특별히 차트까지 설명해 주셔서 CMS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이 전화가 좀 여의치 않다 싶으시다면 설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글 보고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전화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글이 올라오면 글 보고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네, 기아차를 좀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25,920원이요. 그것도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 담으셨어요? 포트폴리오에서요? 지금 한 50% 정도 돼요. 아이고, 한 50%가 아니고 반을 기아차를 사셨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언제쯤 사셨어요? 한지는 많이는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일주일 정도. 그래요. 예. 고점을 이제 막 찍고 내려오는 그 어둠에서 사는데 사신 다음에 한 번도 못 올랐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는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지금 앞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25,925원 물타기 좀 하셨는데 어쨌든 26,000원 정도에 샀는데 네. 지금 한 25,000원 정도 앞으로 네. 주가가 어떻게 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기아차는 지금 환율에 조금 문제가 있죠. 환율 강세로 인해서 수출에 어떤 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27,350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이 아니고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물량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 조정 구간인데 만약에 25,000원을 갖다가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내일 금요일장이고 내일도 이 종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게 많기 때문에 네. 금요일장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떤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이다. 그러면은 한 24,000원까지 급하면 2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가로 보시면은 오늘 만약에 25,000원 지지한다면은 네. 보유하시고 네. 만약에 25,000원 조금 깨진다면은 한 24,500원권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한다면 25,000원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네. 반드시 동종목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 오면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한 26,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25,000원. 일단 25,000원 지지가 되는지 보라고 하신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일단 25,000원 지지가 되고 쭉 올라오게 되면 말이죠.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0%나 비중이 조금 크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기아차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도움이 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네, 될까요? 예, CMS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걱정이네요. 네, 혹시 좀 전에 저희 방송 나가는 거 못 보셨죠? 아주 못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요. 뭐 좋은 기회가 좀 전에 이제 막 휘리릭 지나갔는데 저희가 좀 전에 이거 차트를 봤거든요. 전화하기 바로 직전에. 예, 예,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예. CMS 얼마에 사셨나요? 1,850원에 샀어요. 우와, 진짜 예, 이보다 더 높게 살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고점에서 잡으셨네. 그러면은 지금 비중 혹시 나머지 50%가 다 이 CMS인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비중 50%에 1,800 50원. 1,850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손절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뭐 안 된다면 손절 준비를 해야죠. 뭐. 예, 근데 하고 싶지는 않으시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CMS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좀 전에 성규배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네, CMS는 지금 급등몰이 이후에 지금 최근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은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13%대 지금 마이너스 13%대 지금 매매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지면은 13,900원까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요. 그리고 자, 전기차 대마주들의 최근 흐름이 어떤 그 흐름에서 보면은 급등몰 이후에 조정 구간이 아니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종목은 제가 이제 표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네. 여기 올렸던 부분,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점상으로 많이 올렸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주도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서 못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나머지를. 나머지를 좀 때리기 위해서 네. 올리는 걸로 그럼 보이고요. 좀 때릴 일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이 남아 있죠. 예. 네,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장에서 오늘 뭐 하한가를 간다면은 내일장에서 점하러 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정혜영 전문가님,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게 위험하니까 오늘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중 축소가 아니라? 네, 오늘 또 뭐 털고 나와도 괜찮습니다만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약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오늘 하한가를 간다면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하한가 물량을 좀 보시고 동종목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지금은 동종목에 대한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라는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네. 조금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지금 다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한다면 어느 정도 축소? 비중 축소한다면 50%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분의 2 정도만 남겨놓고자 하신다면 한 그 정도만 물량 남겨놓고 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는 어째 조금 위험하다 그러시니까 그냥 더 빠질 바에는 그냥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아차는 또 괜찮은데 CMS를 또 들고 계셨나요? 지금 아래쪽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 받아서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셔도 괜찮은데 다들 좀 발빠르게 전화 쪽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는데? 네, 코리안 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한 3년 됐는데 오. 평균 단가는 12,729원 줬고요. 네. 보유는 47%. 네, 그래도 한 거의 반 정도, 포트폴리오의 반 정도를 들고 계신데 12,729원. 지금 네. 1,350원. 한 4년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꽤 오래됐어요. 네. 중간에 왜? 그냥 증권에서 맡겼고 나는 이걸 매일매일 체크를 안 했으니까. 예, 그래요. 근데 너무 떨어지고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전고점, 그 최근 들어 거의 최고점에서 사셨어요. 네. 예. 그 안 보셨을 때 8,700원도 갔었고요. 아세요?
8,700원? 예, 뭐 하여튼 계속 그러니까는 네. 제가 산 가격으로는 아직 못 왔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말에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왔다고 지금 좀 올라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팔아버릴까 그런 거를 하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2,000원대에서 사셨는데 지금 10,000원대 정도로 네. 일단은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선 조용한데요. 예, 네. 이게 언제쯤 올라올는지. 네. 예. 코리안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입니다. 재보험사고 원래 2월에 영업이익이 125억 정도 되고요. 전기 대비 한 71.3%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박스권 행보를 보였지만은 지금은 좀 단기 반등의 지금 구간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매수가가 12,720원 정도 되는데요. 네. 매수가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손절 라인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동종목 간다. 그렇지만은 다른 보험주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급락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요. 동종목에 네. 대한 것은. 그래서 천천히 좀 마음은 좀 그러시지만 좀 기다리시면서 네.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좀 약 반등이 나고 있는데도 밑골을 달아서 약 당분간은 한 1,500원까지는 당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1,500원 꼬리가 최근에 고점이거든요. 네. 최근에 고점이면서 최근에 이 15,000원 구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좀 산 넘어 산입니다, 동종목은. 그래서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12,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이 동종목이 반등한다면은 네. 12,000원 구간에서 조금 밀린다면은 이 구간에서 차라리 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좀 기다리면서 11,000원 구간, 12,000원 구간을 한번 요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삼성생명 상장되거나 그랬을 때 물량 부담 때문에 코리안리가 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종목은 뭐 이 재보험사여서 네. 독점이기 때문에 네. 예, 다른 어떤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사에 대한 어떤 타격은 그런 좀 타격은 덜할 좀 거다.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왕 매수가하고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좀 천천히 긴 호흡 갖고 지켜보는데 1,500원까지를 일단 바로 전 고점이니까 한번 통과하는지 보시고 11,000원대, 12,000원대까지도 일단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기다리면서 12,000원 정도에서 올라오면요. 뭐 매수가가 조금 더 12,800원 정도 가량으로 더 높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시네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한 가지 더 하는데요. 네. SK 네트워크스를 21,350원에 샀거든요. 네. 지금 반토막인데 그것도 같은 횟수가 됐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될는지. 예, 알겠습니다. 21,350원, 지금 11,800원. 이것도 역시 그 아주 오래전에 사셨나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11,800원. 이건 또 좀 상황이 더 심각한 것도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SK넥트워크스는 뭐 최근에 흐름에서는 좀 반등 구간인데요. 네. 문제는 이 쌍봉 구간입니다. 12,400원, 12,25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은 동주가는 좀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시점을 보시고 매수가까지는 뭐 조금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일단은 14,000원까지 일단 반등 보시고 14,000원에서 밀린다면은 일단 뭐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서 14,000원 구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1차적으로는 12,400원 정도 12,400원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쌍봉 구간이기 때문에 이 쌍봉 구간 지금 고점에서 살짝 지금 뚫지를 못하고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뚫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정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안리는 12,000원 정도에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요 SK 네트워크스는 어디까지는 시간을 좀 갖고 반등을 기다려 보다가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올까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14,000원 구간입니다. 14,000원 구간을 보시고 네. 14,000원 구간에서 돌파한다면은 뭐 당연히 15,000원, 16,000원까지 가겠지만은 힘에 의한 어떤 매도세가 강하면은 여기서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리안 리하고요. SK 네트워크스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마지막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분 다 여성분이시네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대우증권하고 우리금융. 대우증권. 우와, 가격이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궁금한데요. 뭐 깜짝 서프라이즈 가격 정말 잘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대우증권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얼마에 사셨어요? 대우증권은 21,400원에 한 15%. 네, 그래도 지금 일단 플러스고 오늘 좀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셨었죠? 우리금융은요. 우리금융. 85%를 17,600원에. 17,600원에 85%요. 나머지를 다 우리금융. 예. 네. 지금 요 며칠 전에 사신 건가요? 우리금융은 어제 그저께. 대우증권도? 아니요, 대우증권은 조금 됐어요. 그래요. 뭐부터 들어보실래요? 우리금융은 좀 단타로 생각했고. 네. 이제 대우증권 조금 더 중장기 정도로. 그래요. 우와, 네. 그래도 목소리가 좀 자그마한데도 밝으세요. 네. 일단 우리금융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단기로 얼마까지 내가 하면은 털고 나오겠다 생각을 하신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단타 칠 때 요번에 아침에 뺄라다가 한 번 더 하루만 더 보자 했는데 네. 갭으로 떠서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원래 계획은 오늘 정도에서 아주 짧게 먹고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잘 가네 해서 지금 홀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쩔까 하고 결정 못 내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약간 윗꼬리를 지금 단 상황이긴 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금융 단타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잘하시네요. 네, 예. 참 그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동종목 지금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지금 금융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 일단 일부 보험주, 네. 또 증권주, 또 일부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어떤 외국인들 기관들이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매수세가 많이 붙었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서 이익 실한다 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언제요? 다음 주 초에서 중까지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보시면서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타로 들어가셔서 단타로 만약에 대응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보는데요. 1차 목표가 19,5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9,500원. 돌파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면은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화끈하게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음 주 초중반까지 해서 19,000원까지 19,500원까지 한번 내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시거나 아니면 19,500원까지 다음 주 넘어까지 끌고 가시거나 두 가지 방법을 또 얘기를 하셨네요. 대우증권도 짧게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대우증권은 지금 4분기 순이익이 한 300% 정도 증가 예상이 됩니다. 증권지 다 그런데요. 네. 자, 최근 시세 흐름에서 어떤 조정을 충분히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네, 아직 전고점 돌파가 안 됐어요. 네, 전고점은 돌파는 못했는데요. 네. 일단 전고점이 23,200원입니다. 조금 제가 좀 살짝 넓혀서 봐드리겠는데요. 네. 23,200원 일단 목표가를 일단은 목표 잡으시고 네. 일단 돌파한다면은 조금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26,000원까지 드리겠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 하셨어요. 장기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금 수익이 날 때 조금씩 챙기는 것도 어떤 그 투자의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까지 26,000원, 25,000원까지 돌파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눌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23,000원 돌파하면은 조금 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25,000원에서
한 뭐 26,000원까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어떤 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 물량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조금씩 책이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우증권 뭐 21,000원대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한 매수가 대비해서 10,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돌파가 아직 안 됐는데요. 전고점인 23,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는 또 가능하겠다라는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시면 25,000원, 6,000원도 가능하지만 중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금융주 2가지 대우증권, 우리금융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요. 전화를 더 받진 못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내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종목 얘기를 한 다음 항상 이때 보면 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별로 그렇지가 않네요. 코스피가 10포인트 뛴 1745, 46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도 51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장 열린 지 1시간 반째 외국인이 2,450억 이상 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곧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오늘 중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위완화 결산 또 기준금리 인상 등등 긴축 우려가 불거진다면 오늘 장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장이 중간에 잠깐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중국 증시 그쪽에서 발표된 지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